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몇 가지 조금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첫 번째, 그리고 이 회사를 적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입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보통 어디 가면 우리가 선입견 갖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가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부동산의 불패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와 좋지 못한 회사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입견?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선입견이 뭘까요? 과연 이 회사 신뢰할 만한가? 두 번째,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괜찮은 분들인가? 세 번째로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분양을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 토지 과연 괜찮은가? 알아볼 대로 알아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입사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선입견도 다 해소가 되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전략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고객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관리를 잘해주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신뢰있고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셔야 돼요. 내가 관리를 잘했다라고 판단되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개에서 나옵니다. 소개에서. 관리에 잘했다라는 이 근거는 뭐다? 소개다. 신입분들이 처음에 이제 입사 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관쳐서 말씀드렸는데 어렵진 않죠? 요거를 조금 늘 기억을 하시고 초심이다 생각하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사 후에 대할 얘기 있으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마케팅이 뭐죠, 여러분들? 마케팅. 사실 근데 영업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메인 목적은 무언가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 상품 등 잘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략을 조금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권위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상품에다가 권위성을 부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권위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고객이 느끼기에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거, 땅도 당연히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이게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타인이 굉장히 많이 이거는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상품 금액은 비싼 게 좋을까요? 싼 게 좋을까요? 무조건 비싸야 된다는 것은 사실 반대는 하지만 상품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서 그만한 비싼 금액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그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원래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소유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대요. 소유 경험.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써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내가 가지지 않고 보고만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 가치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토지를 어떻게, 그다음 부동산을 어떻게 이분한테 내가 소유 경험을 하게 하지? 근데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집 없는 사람 있어요? 집을 집에 안 사시는 분 계시냐고. 뭐 텐트에서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조금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권위성. 저희 회사 어떻게 권위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만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안 그래요? 광주에서 어느 회사를 가서 저희 물건지 위치에 있는 이런 용도를 가진 토지 분양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저는 권위성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타인의 의견이었어요. 이 주변에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이 회사의 이미지. 두 번째, 그분들이 내 고객들이 질문하는 사람들, 부동산이라든지 주변 지인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공서 공무원들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주변 지인들의 말이다. 나 또한 주변 지인이지만 그 분의 주변 지인들의 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여러분들이 되받아서 여러분들의 말이 95%가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우선은 쌀 수는 없어요. 왜? 그럼 첫 번째가 안 맞아. 좋은 토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양하려고 하는 아파트와 상가 용지, 상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라 그러면 10,000원, 100,000원으로 우선 안 돼. 맞죠? 원가 공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유지를 해? 안 맞는데. 여러분들 광주 근교에서 한번 찾아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가 우리가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175만원인데 175만원으로 살 수 있는가? 부동산 한 20군데만 전화해봐요. 나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좀 살려면 내가 평당 200이면 살게. 전화 한번 싹 돌려보세요. 있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잡으시고 정보 전달은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의 이 소유 경험은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늘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건 다르다, 이번 건 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이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어보시는 분들, 재테크를 좀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돈을 벌었던 분들은 꼭 재투자를 합니다. 실패가 사이에 껴있더라도 맛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전화가 고객이 받았었을 때 반가운 사람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는 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